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네, 날씨가 어제까지는 화창했는데 오늘 다시 좀 이렇게 우중충해졌네요.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하면 마음 관리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좀 마음까지 괜히 울적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음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날씨는 우중충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양호하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일단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그래도 상승 흐름을 잘 유지해주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섹터별로 혼조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뭐 이렇게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하고 어떤 종목들만 오르고 있고 뭐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금 강보합권에 잘 머물러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증시의 최악 상황이 지나갔다.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약세장에서 그냥 단순히 반등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바닥을 찍고 최악의 상황은 넘어간 건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김형일 전문가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격적인 진단쇼로 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과 함께 인사를 먼저 나누고 넘어가 볼까 해요. 저 지금 댓글창이 오늘은 좀 활발하네요. 오늘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종목을 들고 찾아와 주시기도 했는데 일단 러브수기님이 가장 먼저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온 만큼 가장 먼저 진단을 받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출석 체크는 테리님이 1등으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테리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테리님은 고민이 되는 종목은 없으신 건가요? 항상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셔가지고 그 부분이 항상 궁금했어요. 그리고 러브수기님, 네, 새곰지말님도 오셨고요. 마그마님, 그리고 라면 먹고 챔피언님, 남극곰님, 네, 익숙하신 분들 오늘도 찾아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진단쇼에서 열심히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전문가부터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전문가는 김형일 전문가님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나쁘지는 않은데 좀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괜찮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미국에서 반도체 법안이 통과될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뭐 중국이나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의 공장을 못 짓게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상당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서 이제 진짜로 반도체 쪽이 훈풍이 불어들까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반도체 지원법이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반도체 지원금,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센티브에 대해서 약 한 68조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세금도 이제 어느 정도는 공제를 해주는 이러한 이제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지원법은 자국의 반도체를 키우기 위한 이러한 이제 일환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 제한들이 들어가죠. 이제 뭐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혹은 뭐 미국 내 공장을 지을 때 이제 뭐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10년간 중국 등의 뭐 반도체 시설을 새로 짓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미중 분쟁까지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 중국의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그러한 국가들은 또 마찬가지로 조금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동시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에 대한 영향이 클까? 혹은 미국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게 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 영향력이 어떻게 좀 나누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그래도 수혜를 좀 더 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원래 이제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미국에 계속해서 투자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부지를 확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공장을 짓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반도체 법안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조금 이제 투자가 미뤄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성공적으로 반도체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런 미국향 이 투자들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연히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새롭게 또 미국에 진출을 하고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그 외에 뭐 2차 벤더사, 3차 벤더사들도 마찬가지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반도체 법안은 결코 이 우리나라에 나쁘지 않은 좋은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국향 쪽으로는 뭐 우리나라 현재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투자를 새로 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예요.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호재가 됐으면 호재가 됐지 악재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2분기 실적 워낙에 잘 나와줬고 그 다음에 하반기 뭐 디램이나 혹은 뭐 낸드 가격들이 조금 낮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조금 하락을 띨 것이고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주가는 저점 구간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좀 팽배해 있는 만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충분히 이제 바닥 잡고 올라와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에서 전해져 온 소식이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좀 좋은 재료로 작용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일단은 지금 반도체가 지금까지 되게 어려웠잖아요. 이제는 고생 끝, 낙이 오는 시기가 될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쪽에서 이런 소식을 전해왔지만 추가로 체크포인트로 둬야 할 부분이 중국일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막 너무 좋은 편은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중심을 잘 잡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포인트로 두시고 거기서 만약에 악재가 있을 것 같으면은 빠르게 대비를 하고 만약에 좋은 호재 소식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거를 빠르게 또 캐치를 해가지고 좀 내 포트폴리오에 반영이 잘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누가 됐을까요? 네, 아까 1등으로 올려주신 러브수기님, 네, 오늘 1등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고, 오늘 코오롱 글로벌 해가지고 주가가 장 초반에 급등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기대 심리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우리 러브수기님은 23,100원에 진입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유 비중 15%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어제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 매수했던 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할지 이 대처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오롱 글로벌 이번에 인적 분할하게 되면서 주가가 재평가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코오롱 글로벌 이번에 이 건설 상사 부문의 코오롱 글로벌과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문 신설 회사죠. 신설 회사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으로 이제 인적 분할을 하기로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BMW나 뭐 아우디, 볼보, 지프 같은 이런 수입차 부분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쪽으로 이제 분할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이 건설이나 혹은 이제 상사 부분, 그다음에 뭐 코오롱 스포레스, 뭐 그의 이제 자회사들은 이제 존속법인 코오롱 글로벌로 이제 남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개정이 좀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맞춰서 좀 분할을 해서 확실하게 조금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인적 분할의 목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오롱 글로벌이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에 따라서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주요하게 봐야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오늘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해서 인적 분할로 인해서 상당히 좀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15,000원부터 22,500원까지 약 한 40%에서 50% 정도의 상승이 나온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저점에서 상당히 좀 크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상승이 나오고 나서 물량이 상당히 조금 큰 폭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전에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코오롱 글로벌이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다가 이 모았던 힘들을
한 번에 이제 빵 터트려서 이 구간에서 일제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코오롱 글로벌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려면 일단은 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또 다시 상승을 꾀하는 그러한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일단 코오롱 글로벌이 지금 당장에 다시 빠르게 조금 상승이 나오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미 이슈는 인적 분할이라는 이슈가 지나갔고 그리고 그 인적 분할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온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일단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121선 구간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해요. 121선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일단 이 앞선 이 물량들을 소화를 해준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요 구간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고개를 꺾어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요 121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15,000원에서 17,000원 저가 부근에서 힘을 모으는 그러한 구간을 이제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겪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또 길게 투자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121선을 지켜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시고요. 혹시나 121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전 고점 부근 근처에 도달을 하면은 그래도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온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전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이탈이 나온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 한 번에 이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힘들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조금 큰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이탈이 나온 만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을 뚫어주기는 힘들지 않을까. 때문에 이전 고점 부근 22,000원 근처 부근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비중 축소로 조금 더 이제 목표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121선을 또 마찬가지로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21선 이탈 시에는 조금 비중을 정리를 해서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로 잡혔을 때 추가 매수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코오롱 글로벌의 상황은 이슈가 진행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22,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조금은 축소하는 걸 추천해 주셨네요.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 오늘 인적 분할 소식 때문에 상승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살짝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신 다음에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코오롱 글로벌 오늘 이슈를 갖고 있던 종목도 진단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세금주말님, 배가 나온 사람 진단해드리죠. 여기는 차별이 없는 공간입니다. 1시간 동안 차별 없이 진단해드리니까요. 네,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그리고 고민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단에 있는 번호로도 언제든 전화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네, 전화 문의도 많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코오롱 글로벌까지 진단을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YG 플러스. 우리 블루 실장님이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4,500원에 들어가셨고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YG 플러스 다음 달에 블랙핑크가 컴백한다는 소식 때문에 기대감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최근에 이번에 크래프톤이랑 버추얼 공간에서 블랙핑크가 공연을 한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져 오면서 기대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블루 실장님이 1차 목표가를 6,400원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다 와가니까 팔아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목표를 높여볼지 이 부분이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네, 전문가님 이 YG 플러스 더 강하게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목표가 설정을 굉장히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이 엔터주들 흐름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상당히 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섹터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악재들은 다 어느 정도 지나갔고 그 다음에 남은 악재다라고 하면 FOMC 하나인데 FOMC 이번에 100bp가 아니라 이제 0.75bp 0.75% 인상할 것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때문에 큰 악재는 도사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3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이 조금 잘 올라와 줄 종목군들 요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 엔터주들은 3분기에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체적인 엔터주들의 흐름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YG 플러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YG 엔터도 그렇고요. SM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JYP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잘 나오다가 슬슬 매물 구간에 부딪힐 구간이 됐습니다. 일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그리고 상당히 매물이 두텁게 쌓여있는 구간까지는 도달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 상승은 3분기에 좋은 어떤 이슈들, 전체적인 뭐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콘서트를 재개한다라든지 좋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연 요 매물대 구간을 강하게 뚫어줄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YG 플러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60일선 저항에 도달을 해 있고요. 그러면서 일전에 또 굉장히 좀 거래가 활발히 됐었던 매물대 구간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을 바로 뚫기에는 사실 이 지금 현재까지 나온 이슈보다도 조금 더 강한 이슈가 나와줘야 돼요. 이미 3분기에 뭐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컴백을 할 것이고 뭐 실적들 좋아질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온 상태에서 이거보다도 좀 더 좋은 이슈가 나와줘야지 지금 현재 구간을 돌파를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구간을 돌파해주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슈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슬슬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해서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구간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어찌됐든 추세는 상승적으로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주고 있죠.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되 현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7,000원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현재 구간,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7,000원 구간으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나 지금 구간을 이제 맞고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눌렸을 때 다시 잡으면 오히려 또 3분기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계속해서 아티스트들 여러 가지 또 뭐 여러 명들 컴백을 하고 여러 그룹들이 컴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연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루어 봤을 때 3분기에 굉장히 조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시되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수익이 오히려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YG 플러스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우리 블루 실장님 사실 잘 진입하셨잖아요. 거의 바닥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고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노려보다가 여기서 손실이 나면 아깝잖아요. 많이 오르긴 했어도 아까우니까 일단 1차 목표가로 지금 좀 정리를 해보시고 여기서 수익 가져가신 다음에 다시 재매수하는 거 권유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YG 플러스 그리고 요즘 엔터주들이 참 관심을 다시 많이 받고 있네요. 뭐 3분기부터 아티스트들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많이 괜찮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는 만큼 이 엔터주들 쪽 좀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한여름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KMW입니다. 7만 원 초반 부근에 진입을 하셔서 상당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보유한 지가 2년이 넘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손절가도 놓치고 그냥 없는 셈 쳤는데 외국인이 지금 한 달 넘도록 매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외국인이 지금 7월 계속 매수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기는 해서 이게 지금 이제부터 좀 추세 전환을 하려나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G 관련해서 뭐 모멘텀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너무 오랫동안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전문가님. 이게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거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그동안 워낙에 조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반등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5G 장비 기업들을 보게 되면 미국 향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어찌됐든 5G 쪽으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연말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5G 장비 쪽들은 어느 정도 이 미국 향이 조금 중요한 그런 이제 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매출 본격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3분기부터는 그래도 조금 매출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G 장비 종목들, 뭐 KMW뿐만 아니라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뭐 RFHIC, 뭐 에스테카 등등 같이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 이 종목 자체의 어떤 이 살아난다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5G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에 맞추어서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KMW를 추가 매수를 하거나 혹은 대응을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뭐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반등의 영역에 의해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3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작년 연말부터 이미 통신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수출이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정상화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때문에 통신장비 쪽은 아직까지는 좀 기다림이 필요한 영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추가 매수도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일단 KMW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랜 시간 들고 계셨을 겁니다. 오랜 시간 들고 계셨을 텐데 일단 다행히 비중이 10% 정도시잖아요. 때문에 조금 빨리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남은 다른 비중으로 하여금, 이제 조금씩 수익을 챙기시고, 그 수익 챙긴 만큼 비중을 조금씩 잘라가면서, 이제, 앞으로 5G 쪽은 어찌됐든 한 차례는 반드시 시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추가 매수의 시기는 한 차례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또 출현을 하겠죠. 이런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 이 구간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노려서 이제 어느 정도 평단가를 낮춰서 수익 만회를 노리는 전략을 진행을 하되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길게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KMW 그리고 5G 관련주들 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지금 이야기는 많이 들려오는데 이야기가 들려온 만큼 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은 게 없으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지금도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자, 일단 보유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가서 좀 정리를 해보든 이런 조치를 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G 관련주까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네, 지금 이제 새벽 배송 이야기도 하는데 새벽 배송 이게 또 좀 강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항상 들어요. 이게 좀 상장되는 기업들이 많으면 좀 빵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새벽 배송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거의 국민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입니다. 지연 해피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10만 3천 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뭐 작년이 아니라면 이번 좀 최근에 진입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살펴보시면 10만 2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 다시 10만 원대 복귀를 했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 매수가까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보유 비중이 50%라서 일단 지금 이 SK하이닉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잘 간다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를 잡아달라고 하네요. 네, 전문가님 이거 목표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조금 중요한 구간에 도달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그동안 워낙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시장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잘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현재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반기 실적은 사실은 조금 우려감이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왜냐라고 했을 때 이 낸드와 그 다음에 디램 가격이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수요가 이제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때문에 하반기에 좀 실적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태예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2주 정도 뒤에 갤럭시 Z4 그다음에 폴루도 이제 새롭게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반도체에 대한 타격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청주 공장에 대해서 이 증설을 하는 것이 보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에서도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D램 매출의 이 70% 이상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과연 이 D램이 계속해서 가격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회사 자체의 노력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0만 4천 원 구간에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구간에 갔다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어느 정도는 매물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는 구간도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다만 이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상승을 이어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상승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구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일단, 현재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인데, FOMC가 이제 이 0.75bp냐, 혹은 이제, 1bp냐, 이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래 1bp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0.75bp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쏠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역시나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우리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혹시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악재가 출현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꺾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두 종목 다 영향을 받으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매물대 근처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은 필수적으로 조금 줄여주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얼마나 싸게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결국에 저는 이 두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 근처 구간에서 얼마나 우리가 싸게 접근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현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비중을 필수로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았을 때 이 구간에는 오히려 비중을 더 담아도 괜찮습니다. 비중을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 절반 정도 줄인 다음에 이후에 저가로 다시 잡힌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로 노릴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매물대에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주시고 앞으로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FOMC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굵직한 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을 함께 보시면 SK하이닉스는 충분히 수익으로 잘 빠져나오실 수 있는 종목으로 여겨집니다. 네, SK하이닉스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네요. 특히 누가 더 이렇게 좀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느냐, 누가 더 가격이 할인되었을 때 매수를 하느냐,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작용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워낙에 시총이 큰 종목들이다 보니까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체크 포인트로 두시고 앞으로 FOMC 그리고 반도체 법안 어떻게 작용되는지 좀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전문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통화 연결해 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속에서 또 주목하고 싶은 종목들이 있죠. 요즘에 과대 낙폭주가 올라오는 흐름을 타면서 이제 개임주들 그리고 성장주들이 다시 이렇게 수급 리스트에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 종목들이 좀 붐이 일어났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랠리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이 추세 전환 시작이 된 걸까요? 글쎄요, 추세 전환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네,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게임주에 본연의 이제 업무가 있죠. 신작이라는.
그런데 이제 신작 플러스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좀 결합된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아시는 NFT, 플레이트 던 마찬가지죠. 메타버스도 또 5G하고 결합되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뭐 법안이 아직도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법안 정비가 안 됐는데, 근데 이제 말씀드리지만 샌드박스나 뭐 여러 가지 좀 법안을 미루지 말고 각 부처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중국에 이제 판호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접근성이라든지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뭐 판호를 개방한다 그랬다가 또 안 한다 그랬다가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를 접근하시는 건 좋은데 본연의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고 정말로 게임에 재미가 있어서 흥행작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제 덤으로 플레이트 던이나 NFT가 좀 정립이 된다면 좀 더 모멘텀 추세를 탈 수 있겠죠. 종목들 몇 개 보시죠. NC소프트 모습인데 뭐 바닥권이 이제 40만원 전이었는데 어느덧 37만원의 기간 행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좀 주가가 올랐던 종목인데 리니지에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아졌고 클래프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위메이드나 기존에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은 반대고요. 최근에 뭐 네오에이지가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한 것은 엄연히 중국 판호 기대감과 신작이 있어야 된다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저가 매수로서 접근을 해서 매매 정도 트레이딩 하시는 정도는 반대 의견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긴 성장성을 보고 장기 투자하는 것은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게임주들 그리고 성장주들 관련해서 코멘트 들어봤는데요. 요즘에 게임주들 다시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고 메타버스 그리고 뭐 비트코인 관련했던 뭐 비덴트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증이 좀 많이 생겼던 종목들이기도 한데 일단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까지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참 요즘에 옥석 가리기가 되게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거의 뭐 바이오주들도 펀디멘탈 괜찮은 종목들 찾아야 되는 것처럼 게임주들은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진짜 재밌는 게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게임주들 또 성장주들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과도 함께 본격적인 진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서린바이오입니다. 따상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17,200원이면 혹시 오늘 진입을 하신 걸까요? 보유 비중이 3%인데 일단 목표가와 대응을 알고 싶다, 대응 방법을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아무래도 요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서린바이오가 뭐 오미크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백신적으로 뭔가 성과를 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진입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린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님 이거 서린바이오 목표가 어떻게 잡는 게 좋고 앞으로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이제 서린바이오를 접근하신 이유는 분명히 코로나 관련해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거래처가 괜찮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녹십자라든지 그 종목을 고를 때 이제 시청자가 왜 골랐는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목을 그래도 고민하는 흔적이 좀 엿보이시는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뭐 밸류도 좀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서린바이오는 제약바이오 치고 실적이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재료 쪽을 조금 납품을 하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좀 두루두루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린바이오 좀 독특하게 보통의 이제 뭐 ADC라든지 뭐 보통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은 빅파마와 계약 이전을 통해서 좀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여기는 실적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매출액 부분도 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특하게 PER도 10배가 채 되지 않고요. 단지 이제 제약바이오가 자체가 기준 가치가 우리가 섹터를 접근할 때 실적이 있고 뭐 수급이 있고 밸류에이션이 있다 할 때 제약바이오를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메리트는 모멘텀이겠죠. 저는 뭐 접근 포인트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아무래도 mRNA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접근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긴 투자 관점은 아니신 것 같고, 긴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재료가 올드하죠. 요새 뭐 코로나 확진자가 증폭이 되고 있지만 진단키트 종목들에서 다른 순환매 쪽 원격 의료나 또 화상회의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대응 정책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있어야지 뭐 진단키트가 갈 수 있으니까 코로나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괜찮아 보입니다. 보유 의견 드리고요. 단지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손절이 좀 필수겠죠. 급등락의 폭도 좀 클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21선 이탈 시에 손절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손절가 좀 러프하게 드리겠습니다. 14,500원 손절가 제시 들어가고요. 아마 2만원 정도를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돌파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종 목표가는 2만원 제시 들어가고요. 확진자 추이를 계속적으로 좀 관찰하시고 늘 이제 확진자가 늘어날 때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0만 명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어가면 학습 효과가 좀 생기면서 무뎌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코로나 확진자 추이까지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린바이오 일단은 보유하자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도 제시를 해주셨어요. 14,500원 부근까지 내려앉을 경우에는 그때는 정리를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플랜을 짜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서린바이오 들어봤고요. 테리님, 여기서 우리 저희 전문가님들이 종목을 진단해주시고 테리님은 얼굴을 진단해주시는 건가요? 네, 테리님의 새로운 역할이 생겼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종목으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새파란 밤비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일단 우리 새파란 밤비님의 사연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증가로 인해서 게임주 쪽으로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올 것 같고 또 쿠키런과 디즈니 협업 등도 있어서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5% 정도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쿠키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 최고가 부근 19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게 미국에서 쿠키런이 흥행을 하면서 이렇게 치솟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쭉 잘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좀 하락세가 많이 연출이 됐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또 쿠키런 또 디즈니와 협업 소식이 들려오고 코로나도 이제 다시 퍼지고 있다 하면서 그 기대감을 들고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 이거 전망을 좀 좋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19만 원까지 올라갔던 것은 중국의 이제 쿠키런 킹덤이라는 퍼블리싱 계약이 돼서 좀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NFT가 좀 시작되면서 모멘텀을 좀 탔었죠. 여기는 이제 주요 주지가 컴투스입니다. 지분 관계를 아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게임도 좀 한번 들썩들썩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토마토하우스 게임즈를 이제 한 번밖에 공략을 안 해봤거든요. 넷마블하고 네오이즈를 해봤었는데 지금의 이제 게임즈에 대한 것은 NFT나 플레이 투 더 언에 대한 모멘텀이냐, 중국의 판호 가능성에 대한 모멘텀이냐, 이걸 먼저 봐야 되겠죠. 주식들이 이면을 봐야 되니까. 저는 판호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NFT나 플레이 투 더 언보다는 중국에서 판호 가능성이 있으면서 게임주들이 조금 더 저가 매수 반등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쿠키런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거 실적표 한번 보시죠. 4년 연속 적자였다가 작년에 이제 대박을 좀 냈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실적 가이던스가 썩 좋지 않습니다. 재무는 문제가 없겠죠. 지주사격이 상당히 탄탄한 컴투스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는 튼튼해 보이는데 신작이 얼마나 히트를 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매출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는 가능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 분들에게 이제 접근 포인트를 질문을 이렇게 물어볼 때 중국 쪽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뭐 중국의 LPR도 있었지만 예측 불허거든요. 공상단 쪽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중국 쪽은 보수적인 접근, 정보도 마찬가지. 보수적인 정보 접근이 좋다고 보는 쪽이고요. 저가에서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정도 이평선을 좀 보고 산 건데 저는 지수 반등을 좀 보는 전문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 침체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경기 침체가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쪼개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조 바이든과 시진핑의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화상으로 열리는데 모멘텀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로 좀 나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주에 관해서 너무 크게 이렇게 비중을 늘리는 것은 반대 의견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올해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고 또 언제 중국 판호 가능성이 다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비중이 이제 5%니까 단일가 목표가로 깔끔하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최종 목표가 56,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손절가는 저점 이탈 시 39,750원 이탈 시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 그리고 게임주들은 중국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중국에서 판호 관련해서 요즘에 들썩이고 있으니까 이 중국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은 참 판가름하기가 어려운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체크하시면서 플랜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브 시스터즈 그리고 오늘의 이 토픽이었던 게임 관련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코멘트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네, 다음 종목은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종목이네요. 네, 가자님이 보내주셨는데 혹시 저번에도 가자님이 보내주신 종목일까요? 네, 테스입니다. 테스고 19,925원에 진입을 하셨고 5% 보유 비중 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인데 저번에도 이제 반도체인데 왜 이렇게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자님은 일단 지금 수익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는 해서 지금 팔아야 할지 이게 고민이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팔아야 할지 아니라면 단기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전문가님 코멘트 주세요. 네, 이거는 뭐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제 PCVD라는 우리가 방막을 형성하기 전에 증착 장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제 반도체 우리 공정 과정을 보통 보게 되면 이제 8대 공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뭐 지금 진단쇼 시간에 이제 그런 교육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이제 전공정을 공략할 거냐, 뭐 후공정을 공략할 거냐 그런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3나노에 관한 수율도 공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정말로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D램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은 분명히 실패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D램 반도체의 출하량이 감소했다. 그건 거짓이고요. 출하량이 감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D램 반도체의 가격이 내려온 적은 있는데 저는 지극히 정성화 가격으로 내려왔다고 보는 쪽이고요. 뭐 팬데믹 상황에서는 PC 서버 수요 증가가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도 경기 민감주의고 가격이 정성화됐어요. 오히려 정성화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 출하량이 그대로다. 싸니까 많이 사는 거죠. 단지 이제 슈퍼 사이클에 대한 것은 실패를 한 것 같고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는 뭐 비메모리 쪽이다. 실적이 안 좋다.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실적 다 좋았고요. 이번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TSMC와의 점유율을 어떻게 좁히고 리더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의 왼수적인 공매도 물량 아직도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대차장고가 7조 정도 쌓이면 가지 못합니다. 주가가 이제 대차장고가 4조, 5조 정도까지 떨어져야지만 올라오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지수 반등 이꼬는 삼성전자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후발 주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죠. 근데 테스는 괜찮습니다. 올해도 실적이 좋고 내년도 실적이 좋은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공적으로 공략을 할 거냐, 뭐 후공정 할 거냐, 또 패키징 할 거냐, 장비할 거냐, 소재할 거냐, 부품할 거냐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테스의 지금의 가격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심 가지시고요. 뭐 광복절날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표가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 가내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는 PER 기준 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10배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조금 깎아서
최종 목표가 26,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테스는 따로 손절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테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보유 의견 잘 참고하시고요. 또 2만 원 넘게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다가 가장 높은 곳에서 팔아서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테스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이렇게 한번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종목이 빨리빨리 많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좀 빠르게 많은 종목들 진단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창에다가도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연결이 더 편하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종목은 부기호기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현대중공업이고 12만 4천 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조선업종들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그런 섹터잖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그쪽 훈풍에 좀 올라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이제 전고점까지라면은 저번 달, 그러니까 지난달 14만 원 후반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네요. 그래서 전문가님 지금 12만 원 초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요즘에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1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이제 현대중공업은 오버행 이슈가 분명히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업종에서는 잘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조선을 하실 때 그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좋아하는 섹터가 있죠. 나한테 좀 잘 맞는 섹터나 기업들이 좀 있기 마련인데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조선하는 거에 관해서 좀 반대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재무제표 계상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카드를 긁으면 매출액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죠.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단순히 이제 수주 잔고로만 조선이 가진 않습니다. 정말 조선업이 이제 협업이 잘 되고 하면 가치주에서 가치 성장주로 바뀔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10년 내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후하게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현대중공업은 추세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할 때 다른 것보다 뭐 빅3라고 하면 이제 결국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될 것 같은데 주인 못 찾았고 지금 파업 중이고 삼성중공업 감자했죠. 남은 건 한국조선해양인데 그래도 현대중공업이 좀 더 추세가 좋은 것 같으니까 선택을 하신 것 같거든요. 요즘 또 LNG 선박에 대한 수주들 뭐 계속 들려오고 현대중공업도 수주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나 인식이 조선업에 대한 어떤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여기 최대 주주니까 78% 갖고 있으니까 지금 올해 수주가 102%입니다. 근데 한국조선해양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미 수주가 전반기인데 106%다. 주가는 못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스권 기간 행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유가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기술력 부분이야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뭐 굳이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평선 기준으로 굳이 조선업을 사셔야 됐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고요. 보니까 구력이 상당히 되신 것 같아요. 파동 모양, 이평선의 안착, 반등 모양새, 20일까지 선까지 뚫어주면 좋고 많은 거를 읽으신 것 같아요. 수급도 좀 보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보유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 파동의 모양 끝털이를 보고 사셨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1만 원 이탈 시 손절가 제시토록 하고요. 버티지 마십시오. 최종 목표가는 1, 2차 나눠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13만 5천 원, 2차 목표가 14만 5천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반영해서 수익 챙겨가세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종목일 것 같은데 여름맞이 종목입니다. 블루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할인이에요. 3,068원에 진입을 하셨고 15% 들고 계시는데 이 할인했을 때는 뭐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 수출을 중단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져 왔어서 그때 좀 각광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고 아무래도 이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뭐 사료 이런 것들도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거에도 수혜를 받았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블루님은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매수가까지 갈 수 없다면 손절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이 고민 포인트라고 하시는데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제 진단 프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진단을 받고 싶어 하시니까 최대한 핵심과 요약만 정리를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왜 시청자가 질문을 올렸을까? 좀 비기가 돼보려고 하는데, 이제 뭐 여름이고, 식료 가격도 좀 오르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도 하고, 다 원자재입니다. 유가부터, 뭐 구리, 콘, 전부 다 원자재인데, 글쎄요, 이제 육계 종목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맥주, 육계, 그 다음에 폐기물, 태풍, 이런 게 계절주라고 합니다. 육계 가격이 지금 치킨 가격이 뭐 3만 원인다, 이런 소식도 좀 들려오던데 불매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곡물가들이 다 많이 내렸죠. 제가 봤을 때는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림이라는 종목 자체가 닭을 파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보유했을 때 손절을 안 하고 성장성이 있게 계속적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파동 모양이 2,700원이 깨지면 더 밑으로 내려갈 공산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세를 좀 써줘야 되는데 시장에 이렇게 오늘 체감지수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때 과연 하림으로 와서 하림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도 좀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온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15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 채우시고요. 손절가 2,700원 제시 들어가고 반등 목표가 3,150원에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3,100원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포트 교체해보시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네,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형일 전문가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한 진단쇼였는데 저희 진단쇼 오늘 굉장히 열심히 달렸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종목들을 다 상담해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달달님 것만 못 해드렸네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달달님 조금 더 빨리 일찍 올려주시면 꼭 진단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기 댓글에다가 빠르게 올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우중충하지만 마음 관리도 잘 하시면서 오후장도 잘 마무리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